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지상전을 시작한 뒤 벌어진 일인데요. 최고조에 이른 중동 위기 상황,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의 이러한 공격에도 경고만 하면서 직접 대응하지 않았던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로 직접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 좀 예상하셨습니까? 이번 사태 이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예. 그러면 그 전면전, 지상전 확전,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 않고 아마 비대칭 전력, 즉 미사일이나 드론 혹은 특수부대, 혹은 또 민병대 및 대리 세력을 통한 분란전, 그러니까 게릴라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180여 대 발사체를 이용한 공격은 정확히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공격이라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나 지금 제가 이걸 예측을 했다라고 보다는요, 이란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건 이런 충돌이 확전으로 번질 것은 좀 우려하면서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인 미국의 개입으로 어찌됐건 이것이 또 확전으로 넘어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한 단락이 좀 일단락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조금은 안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할 카드가 이것밖에 없다는 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귀해 보면 우리가 이란이랑 이스라엘과 전면전 되는 것이 아닌가, 5차 중동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판단하는 것은 이란이 그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상군을 파견해서 그것이 이란 정규군이 됐던 IRGC 정규군 세력이 됐던 이제 보내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 영토에서 아니면 레바논 영토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지금 이란의 군대를 지금 그렇게 삼국을 넘어서 이라크, 시리아를 넘어서 이스라엘에 파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함대나 아니면 비행기로 이동해서 신속하게 군대를 수송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 보다시피 이스라엘의 공중 방어 요격 체계, 그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 공군이 지금 레바논이나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 장악한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건 마치 호랑이 입에 자기의 얼굴을 들이대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다른 카드, 소위 말해서 분란전, 그러니까 게릴라전이나 대리전 세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것 외에는 다른 전면전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계속 분석을 드렸던 것이죠. 네. 결국 그래서 탄도미사일 180발을 발사했는데 이스라엘이 요격에 상당 부분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만 피해 상황이 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지금 양측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주민 한 명이 숨졌다는 보도는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는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에 배치된 최신 F-35 전투기 20대가 파괴됐다라는 보도도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장군도 대다수의 발사체 공격을 막았고 피해도 없다 밝혔고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란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이 목표로 한 타겟을 미사일 공격으로 90% 이상 타격했다고 밝혔죠. 아직 사실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이스라엘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저는 믿겨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F-35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건 최신 전폭기 5세대 전폭기죠. 근데 20대가 파괴되는 큰 사건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언론 지형에서 절대 이것은 숨길 수 없는 뉴스입니다. 또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되는 이번 이란의 공격과 그거에 대한 요격 진행 상황이 보여주듯 미국은 이미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체에 180여 기를 발사하기 3시간 전에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파악할 것을 알아서 안보 보좌관 회의를 소집했고
거기서 다 회의를 마친 후에 관련 사항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한 것들이 다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미리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핵심 전략 자산인 F-35가 배치되어 있어서 최고 높은 수준의 보안 방어 체제를 구축한 네바팀 공항의 방공망을 뚫고 F-35 20대를 타격 성공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 피해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조금 더 보도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따라서 보자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장이 사실에 더 부합한 또 근접한 주장일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네, 일단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그렇게 막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라고 현재까지는 보여지는데 이스라엘의 추가 보복이 없으면 보복 조치를 종료하겠다라고 이란이 선언하긴 했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지상군 작전의 상황에 따라서 이란의 추가적 공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이제 제가 저번 인터뷰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은 이제 이란에서 이제 이스라엘 쪽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향후 전개가 어떻게 될지 보이겠죠.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최근에 레바논의 지상전 작전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촉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스라엘은 어찌됐건 지상군 파견을 이미 시작을 했죠. 이제 시작을 했죠. 이미 어제도 여러 가지 보도에서 밝혀졌지만 메르카바 전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에 개량된 그 버전이 투입됐다면 우리나라 흑표정차가 3.5세대인데 그거 메르카바 MK4 같은 경우는 5세대 전차라고 불리는 최신의 전차거든요. 그래서 예. 120대 북부에 배치돼 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30마일 위로 다 물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키로수로 따지면 45km, 6km가 될 겁니다. 48km 정도. 그 북쪽으로 다 물러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국경에서 48km 그 반경을 군사작전으로 보고 그 안에 있는 헤즈볼라의 모든 그 군사시설들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군사작전을 들어가고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이스라엘은 제한적인 작전이다라고 좀 목표를 분명히 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란이 좀 공격에 나서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입장을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란이 공격을 한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루트라든지 아니면 그 남부 지역을 벗어나서 레바논 북부까지 다 공격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별로 이렇게 명분도 맞지 않고 그런 그래요? 전략적 목적을 성과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헤즈볼라라고 하는 세력과 하마스는 좀 다릅니다. 헤즈볼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득권 정당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연정을 통해서 의석의 68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좀 세력을 갖고 있는 되게 큰 정당 세력입니다. 2022년 선거 전에는 과반을 넘어서 집권 여당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헤즈볼라 괴멸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마스, 팔레스타인 내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좀 무장 테러 단체를 공격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레바논에 대한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인데 이것은 미국도 원치 않고 국제사회도 원치 않고 이스라엘도 그걸 감당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외교적이나 정치적으로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또 물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더 돈이 많이 들어갈 전쟁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란의 도발은 아마 헤즈볼라에 대한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늘어난다면 남부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이 이게
그런 식의 또 다른 이란의 공격이 감행될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헤즈볼라를 격추하기 위해서 괴멸시키기 위해서 레바논 전체에 대한 전쟁으로 확전된다 네. 그런 가능성은 정말 낮은 상황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의 대치 전선에서 조금 더 나아가기도 물러나기도 애매하게 묘한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양측이. 결국 미국의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걸 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했고요. 이란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제한적인 헤즈볼라 세력의 영향력 억제를 위해서 벌어진다 그러면 미국은 전적으로 도와줄 겁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미국에도 적인 세력이거든요. 헤즈볼라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통해서 기득권 정당으로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왔고 다 했지만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를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지정을 했고 그걸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이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영향력 약화 그리고 상당 부분 리더십을 와해시키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이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일이거든요. 단지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이 군사작전이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남부 지역을 넘어서서 베이루트나 북부 레바논까지 돼서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마로나이트나 다른 정파, 시아파의 헤즈볼라 외에도 다른 기독교 정당, 순니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 정교회 이런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확전이 돼서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거를 가장 미국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지역, 그다음에 그리고 헤즈볼라의 세력을 억제하고 괴멸시킬 그 지역에서의 헤즈볼라의 군사 시설을 형해화시키는 데 집중이 된다면 미국은 나름 지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프로텍션 보호는 계속하면서 네.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미국이 현재까지 뭔가 확실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네. 대선이 끝나고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때는 좀 확실하게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레임덕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미국이 확실히 개입을 못한다는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한번 확전이 되는 상황을 보면 이 레바논 사건에서요. 좀 이스라엘이 어제 미국이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3개의 비행대대 증파를 선언을 했습니다. F-15, F-16, 그다음에 썬더볼트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대칭 전력으로 공격할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우리가 확실히 미사일이나 그런 발사체들이 넘어오는 것을 미국의 비행대대 F-15, F-16기가 막아주겠다. 그리고 혹여나 지상군 게릴라 군대가 넘어오는 것들도 대비해서 지상군 타격에 아주 좋은 썬더볼트 비행대대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 링컨 핵항모가 거기 지금 중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달 동안 더 주둔을 하면서 다 관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레임덕인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일 좋은 건 시어도르 루즈벨트 항모도 더 보내서 더 완벽하게 틀어막는 게 좋겠지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억지는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단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럼 왜 헤즈볼라에 대한 지상군 파견이나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건 어느 정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대통령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헤즈볼라 남부에 대한 작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묵인할 확률이 높고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제일 좋은 건 이거겠죠. 이스라엘이 밝힌 대로 이것은 localized raid,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레이드 기습하고 오는 거고 그다음에 오큐페이션은 없다, 주둔은 없다라고 지금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그게 만약에 이거대로 된다면 미국이 어떤 리더십을 바뀌든 어느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지금 주둔이 없고
빨리 국지전으로 그 헤즈볼라의 그 남부 군사 시설을 파괴하는 수준의 군사 작전이 진행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인해 줄 겁니다. 그리고 보호해 줄 겁니다. 지금처럼요. 네, 알겠습니다. 심화하는 중동 전선과 관련해 오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